6학년 6반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한번 우리 거꾸로 교실 사회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인물은 바로 왼쪽에는 고종이고요, 오른쪽은 바로 명성 황후입니다. 자, 이 두 분은 부부관계입니다. 자, 부부관계인데 우리 이 두 분이 살았던 시대 참 정말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네,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 저희 조선이 거의 지금 이제 몰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나라를 이끄는 분들인데, 자, 과연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문제는요, 자, 대한제국이 탄생하기까지 과정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현재 조선입니다. 조선. 나라 이름이 조선인데, 이제 대한제국입니다. 자, 우리 대한제국, 우리 지금 나라랑 이름이 비슷하죠, 그죠? 우리나라는 이름 뭐예요? 그렇죠. 바로 대한민국이 되겠죠. 자, 차이점이 대한제국의 제자와 대한민국의 민자인데, 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고기 보입니까? 네, 코리아라는 물고기. 자, 우리 조선을 의미하겠고요. 자, 이 조선이라는 먹잇감을 놓고, 자, 왼쪽에는 어느 나라 사람 같아? 그렇죠. 바로 일본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요. 그렇습니다. 바로 청나라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멀리 다리 위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러시아 사람이 이제 조선이라는 먹잇감을 놓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낚시질을 하고 째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오늘의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명성황후. 선생님, 왜 고종은 중심인물이 아니냐고요? 자, 일단은 고종은 아버지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사이에서, 네, 그렇게 중심을 크게 잡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명성황후의 생각이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성황후는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일본, 청나라, 러시아 중에, 그렇죠. 바로 청나라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 명성황후입니다. 청나라 편에 속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여러가지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이제 조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 전라도 지방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바로, 자, 이 사진 관련된 건데, 자, 농민들이네요. 그렇죠.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1894년입니다. 동학농민운동. 그럼 이 동학농민운동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요,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관리의 횡포를 없애고 백성을 구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봉기를 시작합니다. 자, 1차 봉기예요. 1차. 총 2번에 걸쳐서 봉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조선이 농민군을 막기 위해서 청나라에게 군대를 요청합니다. 이제 농민군을 막을 수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일본 역시, 네, 자신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동학농민군이 이제 외국 세력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화해를 하고 해산을 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고요. 자, 다음, 청나라와 일본이 이제 군대를 철수를 해야 되는데, 거부를 합니다. 자, 그러던 상황에서 일본이 청나라를 공격하고요. 이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일전쟁. 우리나라 땅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일본을 몰아내기 위하여 다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농민들을 잘 살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봉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봉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결국 동학농민군이 당연히 패배를 하게 되겠죠. 일본군은 무기도 정말 좋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자. 그럼 어느 나라의 영향력이 커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자, 그러면 청나라의 영향이 사라지니까 아까 전에 명성황후는 누구 편이었어요? 그렇죠. 바로 청나라 편이었죠. 그러면 명성황후의 영향력이 커질까 작아질까? 바로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던 상황 속에서, 자, 1894년 그 해에 갑오개혁이 일어납니다. 일단 우리는 일본과 근대적인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조약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화를 시킨다는 건데, 자, 근대화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제 서양식으로 좀 발전한다는 겁니다. 네. 예전에 그런 한복이라든지 그런 것, 농업으로 대표되는 것들이 이제는 뭐 공장, 이렇게 도로도 닦고요. 그 다음에 철도도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것을 바로 근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제 근대화 시킨다는 조건이 뭐냐면, 기본적인 생각이 조선 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점령을 하고 말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조선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운 상태인데, 그 속에는 조선을 일본이 다 이렇게 지배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가보기획의 내용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비 해방, 네, 신분제를 폐지해버렸고요. 이제 새로운 인재를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의 재혼 허가. 자, 과부라는 거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남은 이제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재혼을 이제 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학교, 지금의 학교와 같은 형태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옛날에 서당이었죠, 그죠? 여러분 시절에. 근데 학교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식 문서에 이제 한글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글이 꽤 오래전에, 그렇죠,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문서에는 한자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근데 한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이제 명성황후는, 명성황후 주변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가보객을 통해서 이제 조직이 개편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명성황후가 이제 위축이 되겠죠. 자, 일본은 당연히 명성황후가 눈에 거슬립니다. 왜? 명성황후는 누구의 편이었다? 그렇죠, 바로 청나라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을미년, 1895년을 을미년이라고 합니다. 자, 명성황후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복궁에서 처참하게 살해가 됩니다. 이 사건을 바로 을미사변이라고 하는데요. 자, 을미사변이 있은 이유. 자, 고종 중심을 못 잡고 있는데 이제 일본이 거의 지배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일본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단발령, 이제 그 이후로 일어납니다. 자, 원래 조선 사람들은 이제 유교의 사상에 따라서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신체는 훼손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수염도 자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네, 강제로 백성들에게 머리를 깎도록 명령합니다. 자, 당연히 네, 조선 사람들이 반발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긴 머리들을 다 자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 자르는 장면이고요. 관리들이 직접 강제로 머리들을 잘랐다고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종이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네, 잠깐 오타가 있었어요. 아간파천이 1896년입니다. 자, 이제 중심을 못 잡던 고종, 청나라도 우리에게 없고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될까? 그렇죠, 바로 위에 있는 러시아에게 의존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나온 사진은 바로 러시아의 공사관을 나타내는 건데요. 참 이제 나라의 왕이 네, 다른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굉장히 슬픈 역사다, 그죠? 네,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생님 또 한 번 오타가 있네. 잠깐만요. 네, 1896년인데 또 오타가 있었습니다. 자, 독립신문을 창간하는데요. 자, 이제 나라에 중심적인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던 상황 속에서 이제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의지를 나타냅니다. 네,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이 사람이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이제 나라 안팎의 소식을 한글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관리들의 잘못을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서재필이라는 인물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신문을 창간했다. 자, 다음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독립협회가 설립이 됩니다. 자, 이 독립협회는요, 이제 독립문이라는 문을 이렇게 건설하고요. 그다음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자, 만민, 여러 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 명의 사람. 자,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이렇게 연설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에서는 러시아에 이제 간섭이 시작되겠죠, 당연히. 황제가
황제가 아니라 왕이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자, 러시아의 간섭이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서구 세력, 네, 일본과 조약을 맺으면서 다른 나라 세력들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서구 세력들이 이권 침탈, 네, 여러가지 건설할 수 있는 권리, 여러가지 권리들을 이렇게 우리나라부터 뺏어갑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침탈하는 것을 비판한다는 내용으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되셨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897년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덕수궁으로 귀환을 합니다. 덕수궁. 아까 전에 명성황후는 어디서 죽었다 그랬어? 그렇죠, 바로 경복궁에서 죽었죠. 근데 덕수궁이야. 왜 덕수궁일까 봤더니 옛날 러시아 공사관에서 덕수궁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덕수궁으로 귀환을 했다. 자, 그리고 환구단이라고 있어요. 환구단. 자, 이 환구단에서 황제직위식을 한다. 자, 이게 왕이 아니고요. 자기는 황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라 이름을 변경하는데 바로 조선에서 대한제국입니다. 자, 자기가 이제 황제이기 때문에, 황제인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제국이라는 거야. 제국.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자, 이 대한제국은 바로 근대적인 자주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근대적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농업에서 그런 산업이 이제 농업에서 공업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산업과 기술이 발전한다. 자, 그래서 전기와 교통시설을 이제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과 회사를 설립하고 근대식의 학교를 설립합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다음 디귿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가부개혁이 일어납니다. 1894년. 네, 그리고 동시대에 도학농민운동, 청일전쟁 이렇게 일어나죠고요. 근데 오늘 중심은 가부개혁이다. 자, 가부개혁 통해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을미사변은 그렇습니다. 명성황후 관련된 사건. 자, 단발령, 네, 머리 자르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간파천, 고종이 어느 나라로? 그렇죠, 러시아로. 그리고 러시아로 가니까 민중들이 중심이 돼서 독립신문 장관하고, 그리고 독립협회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제국이 수립되는 그 과정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잘 파악해서 우리 내일 재밌는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